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저번 영상 저희가 전사까지 다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밑에 있는 가져오기를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 가져오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저 가져오기 버튼은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걸 쓸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방법을 하는데, 그건 이제 이따 내용 중간에 나올 거고, 저 가져오기를 굳이 제가 이제 저걸 다룰까 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루는 이유는 가져오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3D CAD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실무에서 이제 크게 겪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파일의 형식에 관련된 문제가 크게 걸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육단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교육단에서는 내가 이제 인벤터를 배우겠다 그러면 인벤터를 배우러 오고, 솔리드웍스를 배우겠다 그러면 솔리드웍스를 배우러 오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 상에는 당연히 파일 포맷에 이제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3D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기는 해요. 이제 오토캐드랑 약간 좀 달라가지고 약간 문제될 소지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 실무에 가게 되면 다른 파일 간의 호환이 많이 돼요. 왜냐면 2D CA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오토캐드 위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캐드가 이제 쭉 보급된 이제 역사 같은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손으로 제도를 하는 시기에서 이제 컴퓨터로 제도를 하는 시기로 넘어오게 된 거는 2D로 넘어오기 시작해요. 그쵸? 예전에는 뭐 3D 같은 거는 아예 생각을 못 했었죠. 생각 못 하고 그냥 우리가 2D로 그리는 걸 컴퓨터로 2D로 그리는 식으로만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에 손으로만 하던 거를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그 아예 생소했던 거죠. 생소했던 거라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설립된 몇 개 업체들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됐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이 흔하게 알고 있는 오토캐드, 그리고 오토데스크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오토데스크사는 3D 캐드 뭐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지만 그걸로 성장한 회사가 아니에요. 오토캐드 2D로 성장을 했고, 진짜 이거를 빠르게 확산을 시키고 빠르게 보급을 시켜가지고 거의 독점 체제로,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독점 체제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독점을 한 건 아니고 빠르게 보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독점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성장을 했고, 그 성장한 자본을 가지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이미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영입을 해서 갖고 옵니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오토데스크가 뭐 당연히 캐드 말고도 뭐 그래픽, 뭐 3D 맥스 뭐 이렇게 다양한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그런 것들을 선점을 하고 있었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토캐드의 성장을 발판으로 들어온 자본금을 이제 다른 영역으로 이제 발을 넓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거의 대부분 오토캐드의 이제 확장자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DWG. 거의 대부분 캐드 파일은 DWG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한캐드라고 얘기하죠. 옛날엔 유사캐드라고 그랬고 지금은 대한캐드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대한캐드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DWG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 대한캐드들. 그리고 우리는 DWG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2D 캐드의 확장자는 DWG로 굳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2D 캐드 할 때 확장자 한 가지는 더 알아야 돼요. 뭐냐면 DXF. 요거는 이제 흔히 공용 포맷이다라고 얘기해요. 공용 포맷. 이제 이따 3D도 이제 공용 포맷이라는 게 나오는데, 공용 포맷이라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 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포맷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DXF라고 하는데, 이것도 거의 이제 오토캐드의 독점적인 부분으로 이제 딱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한테 DXF 포맷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이제 거의 이제 오토캐드 쪽에 이제 이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2D는 DWG 파일 그냥 가지고 다 이제 하면 돼요. 근데 이미 이제 컴퓨터로 처음에 할 때 이제 오토캐드로 독점이 됐잖아요. 2D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3D 업체들이 그걸 딱 보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달려들겠죠. 먼저 이제 3D를 하겠다고. 왜냐하면 처음에 와서 기선 제압을 해버리면 독점이 되네. 그리고
저렇게 그냥 솔직히 말하면 오토데스크는 거의 영업을 안 했다고 봐도 좋거든요. 그게 시장이 굳어진 이후로는 영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 캐드 좀 써주세요. 이걸 거의 안 했어요. 오토캐드는. 할 필요 없이 그냥 고객들이 알아서 그냥 다 오토캐드를 썼으니까. 그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3D 캐드 처음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기선제압을 하자. 라고 빨리 이제 다 접근을 한 거죠. 3D 캐드. 근데 안타깝게도 3D 캐드는 이미 그런 상황을 본 업체들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독점이 안 됐어요.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들이 난립했고, 그 다음에 2D는 제도 방식이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고객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게 그냥 그냥 우리가 만들어준 요거대로 쓰면 그냥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3D 캐드 같은 경우는 작업 방식이 좀 복잡하고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토캐드하고 퓨전의 전사의 방식의 차이를 보여줬잖아요. 똑같은 원리를 이용을 하는데 오토캐드 거는 불편하고 퓨전 거는 편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조건 이 회사 소프트웨어만 좋냐라고 하면 이 회사 소프트웨어 이게 좋으면 저 회사 소프트웨어는 저게 좋아. 이게 서로 다르게 난립이 된 거예요. 이게 난립이 되다 보니까 고객들이 얘가 좋네, 무조건 얘가 좋네, 그렇게 못한 거죠. 그나마 이제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자리를 잡았던 게 처음에는 카티아죠. 카티아하고 프로이. 프로이 하면 요새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여기 크레오예요. 크레오. 네, 요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프로 G가 아니라 프로입니다. 네, 프로 E. 프로 엔지니어 해가지고 요 두 가지죠. 요 두 개가 난립을 두 개가 이제 초기 시장을 장악을 했고, 프로이 쪽이 이제 자동차 엔진, 자동차 쪽에 많이 쓰였어요. 자동차 엔진 도면 보면 프로이 도면이 상당히 많아요. 엔진 도면. 그리고 이제 카티아는 항공. 얘도 그리고 자동차.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회사, 현대기아 설계 쪽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제 카티아를 배워야 한다라고 거의 대부분들 조언을 하죠. 예, 그래서 카티아. 이렇게 돼서 이제 얘네들이 난립을 얘네들이 이제 먼저 시장을 선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고정적으로 했죠. 3D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항공하고 자동차로 가려면 카티아를 배워야 되고, 자동차 엔진 쪽 가면 이제 프로이 배워야 돼. 근데 프로이는 요새 좀 사그라들었죠. 많이 사그라들었죠. 심하게 사그라들었죠. 요새는 프로이라는 거, 이제 크레오라는 걸 아시는 분들도 거의 이제 드물다. 하지만 이제 아직도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크레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시장이 이렇게 굳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또 치고 나온 게 뭐예요? NX. 여러분들이 알고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유니 그래픽스 NX인데, 이제 요새는 유니 그래픽스가 아니죠. 이거를 이제 지멘스에서 인수했죠. 지멘스에서 지멘스 NX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NX 얘네가 이 두 개가 이제 항공, 자동차 엔진 이쪽을 다 섭렵하고 있으니까 얘네는 어디로 들어왔냐면 국내 들어올 때 사출 성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출, 금형 그쪽 관련된 건 얘네가 잡았습니다. 시장을. 이쪽으로 고정화가 됐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장을 가지고 이제 인벤터하고 프로이하고 인벤터하고 이제 솔리드웍스하고 이제 싸우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솔리드 엣지니 뭐 다양한 게 있지만 뭐 얘네들 어차피 비주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굳어진가 했는데 굳어지지 않고 뭐예요? 제 말대로 프로이는 지금 쇠퇴했어요. 이제 거의 얘기 안 나와요. 그리고 카티아도 한번 먹었죠. 뭐예요? 현대기아가 우리 카티아 안 쓰고 NX 쓸 거야라고 한번 선언했어요. 아직 성공은 못했어요. 완전 전환을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NX 쪽에서 열심히 광고하고 있죠. 현대기아가 우리를 선택했다. 현대기아랑 MMO를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쪽도 확정이 되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난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업체가 이제 뭐 항공 자동차 엔진 뭐 사출 이렇게만 업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소기업도 있고 뭐 기계 뭐 그냥 기구 설계 업체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최근에 와서 이제 또 하나 있는 거, 사출업계 말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플라스틱 사출업계 말고 장난감 시장.
장난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라모델. 뭐 우리나라 프라모델 회사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토이스타라든가 아니면 영실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나라는 성인용 장난감보다는 애들용 장난감이 많이 뜨고 있죠. 이런 장난감 시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3D 소프트웨어 각광받고 있는 게 뭐냐? 퓨전이죠. 네. 퓨전. 오토데스크 퓨전. 네. 왜냐면 거의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3D 프린터.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거의 대부분은 퓨전을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거 대부분 3D 프린터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처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냐? 취미. 그러면 퓨전 같은 경우는 무료 소프트웨어 사용 가능하죠. 1년 정도는. 예, 무료 소프트웨어 사용이고 접근성이 좋아요. 퓨전이 무조건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퓨전은 지난 영상 봐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사용자들이 똑같은 원리를 쓰고 있는 방식이긴 한데 사용자들의 인터페이스가 좀 더 시인하기 좋고 사용하기 좋아요. 사용자의 편의성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사용자가 쉽게 조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초보 사용자들이 쉬워 라고 해서 취미로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퓨전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고, 퓨전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장난감 시장은 뭐가 중요하냐면 3D 프린터로 시제품. 처음부터 금형 만들어가지고 프라모델을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시제품을 3D 프린터로 만드는데 3D 프린터 유저들이 거의 퓨전으로 가 있어. 그러니까 퓨전이 장난감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요새 항상 하는 얘기가 왜 한국만 퓨전이 안 팔리고 일본은 퓨전이 잘 팔리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오토데스크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이해를 못해서요. 일본은 뭐가 활성화됐어요? 프라모델 산업. 반다이가 있잖아요. 일본 프라모델 산업은 거의 퓨전 써요. 그러니까 일본은 프라모델 산업이 크니까 퓨전의 유저들이 올라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프라모델 산업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영세 업체들이란 말이야 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퓨전의 활용도가. 그러니까 산업의 분포를 보고 그 나라의 그걸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한국에선 영업이 안 돼서 퓨전을 잘 안 쓰고 일본에선 영업이 잘 돼서 퓨전을 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멍청한 분석이죠. 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뭐가 안 될 텐데. 산업 구조를 보고 접근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프라모델 쪽, 사출 쪽은 이제 퓨전. 그러면 이제 솔리드웍스는 어떻게 되느냐? 솔리드웍스는 요새 뭘 미느냐? 시뮬. 네, 시뮬을 밀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위주의 업체들은 솔리드웍스로 많이 넘어갔어요, 지금.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자동화 업체. 자동화 업체는 시뮬레이션 업이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은데, 자동화 업체 중에 어디냐면 반도체 자동화 업체. 반도체 생산 라인. 솔리드웍스 매년 이제 신제품 나올 때마다 이제 걔들 발표할 때 이제 세미나 내용들을 보면은 요걸 되게 많이 다뤄요. 요거 관련해서 시뮬하는 걸 되게 많이 다뤄요. 그거 보시면. 그래서 업체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죠. 솔리드웍스는 영업의 승리예요. 이건 솔리드웍스는 제가 봤을 때 영업이 포인트를 잘 잡았고, 그래서 시장을 빠르게 이제 잠식을 해갔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 얘기를 하면 솔리드웍스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든 중소기업이 솔리드웍스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인벤터도 어느 정도의 지분은 있어요. 솔리드웍스보다 좀 약하긴 한데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만 해도 지금 각 산업 분야별로 주력으로 쓰는 소프트웨어가 다르고 뭐 그런다 보니까, 근데 같은 분야끼리 일하면은 소프트웨어 같지 않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보시면은 자동차 산업을 한다라고 해요. 그럼 자동차에 플라스틱 부품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거기 뭐가 들어가요? 사출금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야가 섞여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분야가 섞이는데, 이렇게 섞이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3D로 설계를 하게 되면 포맷이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실무를 하게 되면 이 포맷 문제가 된다. 그럼 이제 앞에 제가 서론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이 엄청나게 긴 서론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아이씨, 오늘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잖아. 특히나 자격증 위주로 학습하시는 분들, 중요한 내용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자격증에는 상관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자격증은 뭐 내가 인벤터를 시험 볼까 그러면 인벤터 가지고만 보지 인벤터로 했다가 솔리드웍스로 넘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포맷 문제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냥 자격증 위주로 학습하는 우리는 상관없겠네 하고 여기서 이제 영상을 끄려고 하신다면 제가 앞에 있는 두 영상 뭐 파생을 다뤘던 영상이라든 전사를 다뤘던 영상은 자격증 위주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보셔야 돼요.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학원에서 다루는 강사님들이 계세요. 물론 안 다루는 강사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원에서 이 3D CAD의 파일 포맷에 대해서 안 다루는 강사한테서는 배우지 마세요. 환불하고 지금 그만두세요. 그 사람한테는 배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이 포맷 문제는. 거기다가 이 포맷 문제가, 지금 인벤트 자격시험 제가 말씀드렸죠? 매뉴팩처링. 2급. 2급뿐만 아니라 1, 2급 다. 1, 2급 다. 지금, 원래 옛날에는 이제, 이거 조립을 해야 되니까, 그 조립 부품이 한 15개인가 뭐 10개 넘게 되거든요. 조립해야 되는 부품 가질 수가. 근데 이 15개를 시험 시간에 다 모델링 하라 그러면은 모델링이 안 돼요. 시간이 모자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개만 모델링하고, 만약에 15개라 그러면 14개는 준단 말이에요, 부품을. 부품을 줘요. 템플릿으로 줘요. 근데 이 14개의 부품을 어떻게 주느냐가 문제.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줬냐? 옛날에는 이게 인벤터만 가지고 보는 시험이니까, 인벤터가 부품 파일이 뭐예요? IPT 파일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momo.ipt 파일로 14개의 부품을 줬어요. 줬으면 이게 같은 인벤터끼리 시험을 보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냐? 문제가 됐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2026이에요. 2026. 자, 2026에서 저장한 거는 2025. 아래 버전에서는 못 읽어요. 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그거는 2D CAD인 오토캐드에도 최신 버전에서 저장한 거는 그 하위 버전에서 못 읽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이건 정확한 지적인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오토캐드는 내가 2026이어도 2018 버전으로 저장을 낮춰서 다운해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2026에서 작업해도 낮은 버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3D CAD들은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안 돼요. 낮은 버전으로 저장할 수가 없어요. 낮은 버전에서 읽게 하려면 낮은 버전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D CAD로 넘어오는 순간 뭐가 문제되느냐? 같은 소프트웨어임에도 버전에 따라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 실제 협업할 때도 문제가 돼요. 우리 회사는 최신 버전 쓰는데 우리랑 협력업체에서 낮은 버전 써요. 그러면 그 협력업체한테 우리 도면을 주려고 그러면 못 줘요. 이 IPT 파일을 못 준다고. 방법이 없어. 다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오토캐드처럼 그냥 확장자 저장할 때 나오는 그 저장해서 포맷을 2018 DWG로 할래. 이렇게 선택해서 저장할 수가 없다고. 벌써 다른 소프트웨어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같은 소프트웨어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매뉴팩처링 2급 시험 내용이 바뀌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매뉴팩처링 2급 시험 문제를 2000대 버전인가? 아주 낮은 버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거를 계속 낮은 버전으로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2016 정도? 요거부터 요 아래 버전까지는 뭐가 안 되냐면 윈도우 11 지원이 안 돼요. 윈도우 11에 대한 호환성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요 아래 운영체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윈도우 10도 잘 안 될 거예요. 윈도우 10도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 이 버전을 쓰려면, 이 정도 버전을 쓰려면 뭘 써야 되냐면,
윈도우 7을 써야 돼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윈도우 7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걸요? 아주 옛날에 윈도우를 써야 되는데, 이 윈도우를 쓰려면 컴퓨터도 옛날 거여야 돼요. 왜냐면 윈도우 7이 단종된 이후에 나온 그 하드웨어들은 윈도우 7에서 인식을 못해요. 요새 CPU 윈도우 7 인식 못한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럼 컴퓨터도 아주 옛날 컴퓨터를 아직까지 살려놓고 유지보수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 출제하는 그 한국 AT 센터에서도 뭐가 왔냐면 컴퓨터에 한계가 왔어요. 더 이상 컴퓨터를 못 구해. 소프트웨어를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못 구해. 그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느냐? 더 이상은 낮은 버전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IPT 파일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하나예요. 이거를 공용 포맷으로 제공하자. 그래서 3D CAD를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공용 포맷에 대한 변환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저 공용 포맷을 쓸 때 이해가. 그래서 매뉴팩처링 2급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공용 포맷에 대한 이해와 그거의 변환, 그리고 그거의 활용까지도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저거예요. 자, 어쨌든 이 3D CAD에서 활용하고 있는 저 파일의 확장되는 소프트웨어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마다 그 포맷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이제 뭐 인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 답부품은 IPT, 그 다음에 조립품은 IAM, 그 다음에 도면은 IDW. 그래서 앞에 I가 인벤터죠. 인벤터, 이게 파트라는 거고, 인벤터 어셈블리라는 거고, 인벤터 드로잉, 도면이다. 간단해요. 예, 인벤터의 포맷은 이렇게 되는데, 같은 오토데스크 제품에 해당하는 퓨전. 예, 퓨전은 또 달라요. 퓨전은 어떻게 되느냐? F3D, 맞아. F3D. F3D 하고 F3Z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부품이다, 조립품이다 그 차이는 아니에요. 예. 부품이다, 조립품이다 그 차이는 아니고, 이제 외부 링크가 있는 파일은 F3Z, 외부 링크가 없는 파일은 F3D다. 라고 이렇게 돼. 이미 이제 같은 회사에서도 벌써 확장자가 다르죠. 예. 이게 이제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SLD인가? 이게 붙고, 요게 PRT? 이렇게 붙을걸요? 이게 부품. PRT 들어간 게 파츠일 거예요. 이게 기억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SLD 한 다음에 뭐 이제 아셈블리? AM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가는 게 이제 부품 저게 이제 조립품일 거예요. 그리고 도면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도면이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저렇게 포맷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협력업체가 다른 소프트웨어를 쓴다 그러면 협력업체한테 내가 소프트웨어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간단하게 생각해요. 자, 우리 회사가 갑이야. 그리고 우리가 인벤터를 써. 자, 밑에 이제 하청업체들이 있어. 하청업체 중에 하나가 솔리드웍스를 쓰네. 그럼 이제 우리 거 이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얘네한테, 야, 너네 인벤터를 안 바꾸면 너네는 거래 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안 돼요. 이거는 대기업도 실패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대우종합기계, 지금으로 얘기하면 두산인프라코, 얘네도 실패했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두산인프라코 협력업체에 다녔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우리는 카티아 써. 자, 우리 하청업체들은 다 카티아 쓰도록 해 라고 했는데 하청업체들 전체가 다 우리는 다 비싸서 그거 못 쓰는데 우리 중소기업인데요, 이랬어요. 그러면 그 업체들 다 잘랐을까요? 카티아 안 쓴다고? 그리고 카티아 쓰는 업체로 다 바꿨을까요? 아니요. 갑이 깨갱했죠. 예. 그래? 그러면은 너무 비싸서 못 쓰는 거니까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을 50%를 대줄게. 이것까지 했어요. 야, 우리 50% 대줄게. 그니까 도입해. 예. 그런데도 실패했어요. 다 안 썼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갑이라고 해서 그렇게 못 해요.
왜냐면 값도 밑에 하청업체들이 전부 다 낮아빠지면 수 없어요.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바꾸는 거는 그 시장이 그렇게 되는 거를 판단한 이유로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냥 너네 쓰고 싶은 거 써. 대신 우리는 우리는 인벤터 쓰니까 인벤터 포맷으로 줄게. 변화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강요 못 한다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뭐예요? 결국 3D 시장 자체는 어느 한 개의 소프트웨어가 장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포맷이 다르다. 그러면 그걸 인지하고 내가 어떤 포맷이 오든 다 쓸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떤 포맷을 갖고 있든 그 포맷에서 읽을 수 있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확장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의 확장자를 가지고 있느냐? 요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파일을 줬는데 어떤 확장자가 있는데 나 처음 보는 거야. 얘가 3D 파일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면 얘를 3D CAD로 읽을 시도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 몇몇 개의 이제 기본적인 파일 형태, 요런 형태의 파일 확장자가 들어오면 얘는 3D 파일이겠네? 그러면 내가 3D 파일이니까 변환해서 읽어야겠네?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거를 확인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컴퓨터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족이 지금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딱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요 확장된 형태거든요. 모든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들이 나와요. 그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거 프로이 파일, 프로 엔지니어라고 나오죠. 프로 엔지니어. 왜냐면 크레오 파일을 굳이 지금 크레오는 인기도 없는데 얘네들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레빗은 같은 오토데스크의 건축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라이노, 디자이너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요거 SAT, SMT 파일은 공용 포맷이고, 솔리드 엣지 포맷, 솔리드 웍스 파일. 그쵸. 솔리드 웍스도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SLD, 그쵸. SLD를 쓰죠. ASM이네. ASM이니까. ASM 저렇게 나오고. SLD, 아까 제가 말한 대로 PRT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 파일. STL 파일. 뭐, 요런 것들이 있다. 지금 여기 이제 빠진 게 뭐냐면, 카티아. 카티아. 그리고 NX. 이런 식으로 빠져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프로 엔지니어 파일을 읽어줄 수 있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잘 못 읽어요. 저게 이제 만약에 만약에 인벤터가 카티아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카티아 파일을 잘 읽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카티아도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 파일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 버전을 하위 버전이 못 읽는다는 거는 뭔가 달라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파일에. 그러면은 이게 매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카티아가 딱 되면은 나도 이제, 카티아 이제 2026에 출시된 버전의 파일을, 내가 인벤터 25년에 깐 버전을 갖고 있어. 설치한 버전을. 그러면은 2026년에 출시된 카티아 파일을 여기서는 못 읽어요. 카티아 파일을 지원한다 그래도. 버전에 따라 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뭐 프로 엔지니어가 있고 뭐 라이노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솔리드 엣지 있고 솔리드 웍스 파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읽는 거는 웬만하면 피해라. 그러면 내가 안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공용 포맷이에요. 공용 포맷. 공용 포맷을 읽어주는 게 좋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스텝 파일입니다. 물론 스텝 파일 말고 하나 더 있어요. IGS. 여기는 없죠. IGES라고도 하고 IGS라고도 하고. 이제 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이제 공용 포맷이 스텝 파일이나 IGES 파일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이제 STP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파일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요거는 제가 홈페이지를 띄워서 안내를 할게요. 자, 홈페이지 좀 띄우고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 제가 이제 한국 HC센터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죠. 네이버 카페를 띄웠어요. 제가 이제 여지껏 이제 많이 얘기했었죠. 매뉴팩처링 2급 시험, 인벤터 시험을 운영하는 이제 유일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이거를 제가 뭐 홍보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 목적은 아니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공용 포맷 파일을 어떻게 구했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매니팩처링 2급 시험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소프트웨어 버전 문제, 인벤터의 버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옛날 버전으로 출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신 버전으로 출제를 해요, 시험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학원에서는 낮은 버전을 쓰고 있는 학원. 왜냐면 학원마다 다 최신 버전을 쓰면 좋겠지만, 학원의 성향에 따라서 그건 달라진단 말이에요. 최신 버전을 안 쓰는 데가 있고, 어떤 학원은 이제 뭐 제가 다녔던 학원도, 제가 이제 근무했었던 학원도 똑같은 소리를 했지만, 낮은 버전을 쓰면서 학생이, 이거 버전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예요? 실무에서 다 이 버전 써요라는 거짓말까지 해요. 그런 헛소리까지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실무가 무조건 최신 버전을 쓴다라는 건 아니에요. 실무에 따라 달라요. 실무가 낮은 버전을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근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낮은 버전을 쓰려면 연구 버전을 쓰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그게 연구 버전이 거의 파이널이 이제 2015년, 2016년 그때예요. 그러면 2015년, 2016년 그때 버전을 쓰고 있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윈도우 7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가 윈도우 7을 유지를 더 이상 못해요. 한국 AT센터에서도 그걸 유지 못해가지고 최신 버전으로 전환을 했듯이 회사에서 더 이상 그 하드웨어 자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유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컴퓨터 노후화되고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새로 사야 되는데 옛날 컴퓨터를 팔진 않는단 말이야. 옛날에 그 하드웨어의 컴퓨터를 팔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버전업을 할 수밖에 없고 버전업을 안 하면 이제 요새 재작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2015, 2016 버전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게 라이센스 인증이 안 돼요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얘기가. 그 왜 그러냐? 윈도우가 지금 안 맞아서. 윈도우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오토데스크 쪽에 문의를 하면은 라이센스 그러니까 그 지원이 종료가 된 거죠. 그 운영 체제에 대한 지원 자체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간혹가다 연구 버전 쓰시는 분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연구 버전은 연구에 쓸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연구 버전은 그 소프트웨어를 갖고 깔아가지고 쓰는 거는 연구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너네들이 불법을 쓰는 게 아니야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운영체제에 나왔을 때 그 옛날 소프트웨어를 그 운영체제에 적용할 수 있게 내가 그걸 유지보수해주고 관리해주고 그것까지 다 인정해주는 게 연구 버전은 아니에요. 연구 버전은 업데이트나 관리는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 소프트웨어 쓸 수 있는 라이센스의 권한만 연구에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릴 수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 상황을 맞추고 그런 거는 그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사람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얘는 연구 분야로 사기쳤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 버전 거의 다 폐기되고 있어요, 지금. 결국은 운영체제의 한계에 못 이겨서 폐기되고 있어요. 이제 간신히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 쓰는데, 돌아서 이제 2015, 2016을 윈도우 11에서 돌아가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해외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문제는 그게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건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요. 깔린 거지, 깔렸을 뿐이지 문제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깔고 돌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문제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문제를 지속적으로, 시한폭탄을 지속적으로 안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그런 불안정한 시스템은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없어졌고, 그렇다면은 지금 더 이상 이제 오토데스크에서는 연구 버전을 취급을 안 하니까 지금 오토데스크를 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최신 버전으로 간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이제 기업들은 좀 게을러가지고 이래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016이 가장 신이죠. 2016 버전이 처음 나왔어. 그러면 기업이 2016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야. 기본적으로는 귀찮아서 안 해요. 저도 실무에서 써봤지만 버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거 쓰는데 문제 없는데 이러고 그냥 써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안 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버전이
오토데스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2026이 있으면 이제 2025 지원하고요. 2024 지원하고요. 2023도 지원하고요. 대략적으로 이 버전에서 하나, 둘, 셋, 세 개 정도의 낮은 버전을 더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2023 깔았던 사람은 2024 때 업데이트 안 하고 2025 때도 업데이트 안 하고 2026 때 업데이트 안 해도 2023으로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는 항상 최신 버전은 아닐 거야. 하지만 지원이 되는 바운더리 안에서는 돌 거란 말이에요. 아주 옛날 버전 깔아놓고,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얘기지만 제가 근무했던 학원은 버전 몇 썼냐면 2008. (08인가) 네. 2010도 안 되는 버전 가지고 했어요. 제가 근무했던 학원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유 실무에서 다 이거 써요라고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때가 이미 2020년 가까이 되던 해였어요. 제가 그 학원에 있을 때가. 지금은 이제 뭐 제가 학원 그만둔 지 5년이 넘었으니까 거의 이제 2015년 넘어서 15년 넘어서의 얘기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전에 거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게 시장을 정복한다. 근데 그 학원에서 이게 시장의 대부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거의 시장의 대부분은 2015였어요. 15 아니면 16이었어요. 저는 실무에 있다 왔으니까 그 학원으로 왔어요. 저는 실무 하다가 그만두고 학원 강사를 한 거니까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던 대부분 회사들은 이렇게 썼어요. 넘어갈 때. 뭔 소리냐. 근데 제가 학원에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뭔 소리냐. 이렇게 안 쓴다. 아무리 낮아도 뭐 2010 이상이다. 2010 이상이다. 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학원에다. 당신들이 뭐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다. (2015년이니까) 2016은 아니겠네요. 2015겠네. 2015 거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회사들도 최신 버전 맞춰 가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많이 다운그레이드 돼봤자 한 3, 4개 버전? 그 정도만 다운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니까 학원들이 막, 우리 회사에서 최신 버전 안 써요. 우리 버전 하는데, 물론 최신 버전을 안 쓴다는 얘기는 저도 동의해요. 그건 저도 동의하는데, 그래도 적정선이지, 뭐 한 10년 전 거를 그대로 쓴다, 아직까지 회사에서.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한국 AT 센터 여기서도 이제 매니팩처링 최근 문제를 공용 포맷으로 내보내요. 그 버전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다운로드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일단 여기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카페에 회원가입 하시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보면은 예. 여기 보면 이제 ATC 자료실이라고 있고, 여기 보면 매뉴팩처링, 자격시험 관련 자료실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요게 공지인데, 공지에 보면은, 매뉴팩처링 가장 최근 시험, 1월 거네요. 지금 1월 거 올라와 있는 거. 2월 거 조만간에 올라올 것 같은데 아직 안 올라왔네요. 어쨌든 매뉴팩처링, 1급보다는 지금 보면 2급이죠, 이거, 2급. 2급 거. 요거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이제 매니팩처링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보셔도 돼요, 여기서. 여기서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 공용 부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 때 제공되는 부품. 하고 템플릿 파일. 이거든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저는 이제 그걸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고.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가장 요새 거, 그러니까 옛날 문제 받으시면 안 돼요. 옛날 문제는 IPT 파일이니까. 받으면 STP 파일을, 스텝 파일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파일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파일을 올려드리는 거는 한국 ATC 센터에서 올린 자료를 제 멋대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안 올릴게요. 안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ATC 센터 요 카페에 가셔서 가입하고 받아보세요. 그러면 스텝 파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파일 구하는 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인벤토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일이 있는 거죠. 보면은 뒤에 확장자가 STP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스텝 파일이라고 해요. 스텝 파일.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공용 포맷 중 하나예요. 뭐 얘가 무조건 얘만 쓴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포맷이 있는데 그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요거 말고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 IGS 아니면 IGES라고 하는데 요 포맷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가장 유명하게 쓰는데 최근에는 스텝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활용이 될 거예요. 스텝 형태가 좀 좋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해서 이제 얘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가져오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정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제 열기를 누르면 그 파일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올 수 있게. 공용 포맷을. 외부 포맷을 갖고 오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갖고 올 거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져오기 유형이 있는데 참조 모형이 있고, 모형 변환이 있습니다. 이제 요게 중요해요. 참조 모형은 뭐냐면 이거를, 인벤터에 모델링 파일로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모델링 파일로 갖고 오지는 않고 스텝 파일이 갖고 있는 정보를 볼 수만 있고 참고할 수 있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파일 모델링 데이터가 인벤터 파일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면 가벼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스텝 파일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정보 자체는 그 형상에 대한 정보 자체는 스텝 파일이 갖고 있는 거예요. 스텝 파일이 가지고 있고 STP 파일이 가지고 있고 나는 그걸 그냥 읽어만 온 거야. 인벤터에서는 그 형태가 돼. 그래서 인벤터 파일이 가벼워지는데 이제 단점은 이제 얘가 인벤터 파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약적인 사용이 된다라는 그 차이. 그래서 이제 난 얘 참고만 하고 얘를 참고로 다른 걸 모델링을 할 거야. 얘를 참고해서 다른 걸 모델링 할 거야. 그렇게 가져올 때 이제 참조 모형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모형 변화는 얘가 가지고 있는 형상 데이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형상 데이터는 전부 다 변환을 해요. 형상 데이터라고 제가 굳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3D에서 모델링 할 때는 뭐 돌출을 썼니, 회전을 썼니, 스윕을 썼니, 로프트를 썼니,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기능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검색기에, 계속 내가 모델링 하는데, 피처 트리라고 하잖아요. 피처들이 쭉 쌓이잖아요. 그리고 스케치 못 썼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안 넘어와요. 이거는 못 갖고 와요. 알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다르면 이건 죽었다. 이게 이제 3D CAD의 가장 큰 단점이 돼요. 3D CAD 간의 데이터의 호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모델링 과정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못 갖고 와요. 그리고 그냥 오로지 외부에 생긴 모양만 갖고 옵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양만 갖고 오는데 대신 참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모양 데이터 자체를 갖고 온다. 인벤터 파일 내에. 그래서 파일 용량은 좀 커지겠죠. 커지는 대신 이제 할 수 있는 일에 제약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객체 필터 뭐를 갖고 올 거냐. 갖고 올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솔리드 모델링 데이터를 갖고 올 거냐, 공면 데이터를 갖고 올 거냐, 거기 어떤 점이 있으면 점도 갖고 올 거냐, 작업 피처를 갖고 올 거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제 갖고 올 작업 피처는 웬만하면 못 갖고 온다고 보는 게 좋아요. 못 갖고 온다고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회색으로 돼 있는 애들은 지금 파일에는 저 정보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회색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체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못하게 돼 있는 애들은 애당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스텝 파일에는 이런 메쉬라든가 그래픽 PMI라든가 아니면은 작업 피처라든가 이런 정보들은 존재하지 않아. 얘네들은 네가 선택해도 못 갖고 와. 고 체크가 되는 애들은 내가 추가적으로 다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만약에 내가 이제 작업 피처를 갖고 올 수 있는 포맷이다라고 하면 얘를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케치라든가 돌출이라든가 이런 히스토리들 그게 다 갖고 와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파일은 애당초 이게 안 되잖아요. 작업 피처 못 갖고 온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제 요 밑에는 단위를 바꿔줄 수 있고 지금 얘는 못 바꾸게 돼 있죠. 이미 단위 정해져 있어라는 거고 부품 옵션에서 복합이다, 개별이다, 스티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이제 확인 눌러주면 저는 참조를 안 갖고 오겠습니다. 참조로 하나 갖고 올까요? 참조로 하나 갖고 올게요. 참조해서 갖고 올게요. 확인.
하면 요렇게 갖고 와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구동축하고 스텝 이렇게 돼 있죠. 구동축 스텝. 그래서 STP 파일이 그대로 명기가 돼 있어요. 이거 왜냐면 STP 파일을 내가 갖고 온 거야. 그렇죠? 여기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면 이 면 선택하고 여기서 스케치 작성 이렇게 되죠. 스케치 작성 되고 여기서 내가 이제 원 컨트롤 시프트 C 중심지름 원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할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대충 해서 뭐 선들도 다 이렇게 참조가 되죠. 마무리 하고 이제 얘를 가지고 돌출 2 해서 자, 여기를 가지고 자, 파야지 이렇게 해서 확인. 그래서 스텝을 참조해서 갖고 와도 이렇게 형상 수정은 됩니다. 형상 수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데이터는 참고해서 갖고 온 데이터다. 얘한테 지금 형상 데이터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스텝 파일에 연결돼서 참조해서 갖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스텝 파일 얘를 지워버린다. 스텝 파일을 내가 삭제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날아갑니다. 못 읽어요. 왜냐면 참고해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스텝 파일하고 링크 구조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데이터 이 형상에 대한 지금 이 축에 대한 형상에 대한 데이터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스텝 파일이 갖고 있는 거야. 나는 걔를 갖고 왔을 뿐이야. 그걸 읽어들었을 뿐이야. 얘는 지금 스텝 파일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파일이. 나는 읽고 저 형상을 갖고 와야지. 근데 그 상태에 스텝 파일이 사라진다? 그러면 얘는 못 읽는 거죠. 왜냐면 원본 형상이 없어졌으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가져오기 한 번 더 할까요? 가져오기 한 번 더 해서 이번에는 베벨 기어 구동 요거를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열기 눌러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오고 자, 여기서 참조가 아니라 부품 모형 변환 이렇게 갖고 모형 변환으로 자, 이렇게 돼요. 자, 가져오기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요 파일 내에 외부 파일을 갖고 오는 겁니다. 파일을 갖고 오는 건데, 자, 얘는 이제 구동축은 링크 구조로 갖고 왔어요. 링크 구조로 갖고 왔는데, 돌출. 자, 솔리드. 돌출은 내가 한 거고, 여기 솔리드 원. 얘는 뭐냐면, 원래 있던 베벨 기어 파일에 링크된 게 아니라 그 형상 자체를 여기다 아예 갖다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한글 같은 거 사용을 할 때 한글 문서에 이미지 첨부하잖아요. 이미지, 한글이나 뭐 엑셀이나 그런데 이미지 첨부하는데 그 이미지가, 내 하드 폴더에 저장이 돼 있어. 그거를 갖고 올 때 그 폴더에 있는 거 링크를 갖고 와가지고 읽어주느냐. 그러면은 내가 엑셀 파일을 보낼 때 뭐를 같이 보내야 돼요? 예, 그 링크돼 있는 걸 같이 보내야 되는 거죠. 링크돼 있는 그림 파일을 같이 보내야지 그 사람도 읽을 수 있지만 제가 그림을 빼고 엑셀 파일만 보냈어. 그러면은 내가 그 내부에다 첨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링크 구조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못 읽어요. 그림이 안 보여. 이런 거 문서 소프트웨어 쓰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얘는 이제 링크 구조만 있는 거고 얘는 아예 그 이미지를 그 파일 내에 이미지의 데이터를 파일 내에 넣은 거다. 그렇죠? 형상의 데이터를 파일 내에 넣은 거다. 이 파일 내에 갖고 있다. 그래서 얘는 내가 아까 베벨 기어 그 부품을 지워도 얘는 살아 있어요. 지워도 살아있는 애. 그렇죠?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 한번 저장 한번 해볼까요? S. 컨트롤 S에서,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다가, 그냥 저장을 할게요. 그냥 부품 A, B, C, D라고 할까요? D. 해가지고 저장. 할게요. 저장하고, 요 파일 닫을게요. 잠깐. 닫고, 제가, 그 파일을 지울게요. 저기서 불러온 저 축 파일을 한번 지워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진짜 못 읽느냐, 아니면, 읽느냐.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그거 한번 지워볼게요. 제가 이제, 어디 보자. 본 폴더에서 구동축을 델리트. 지웠습니다. 제가 이제, 별도 이제 다른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웠어요. 예, 지우고, 한번 열어볼까요? 컨트롤 O 할 필요 없죠? D를 여기 안 나오나? 여기에 D가 안 나오나? 여기 D 여기 있네요. D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구동축 STP가 없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제가 지웠으니까 그냥 건너뛰기 할게요.
그거 찾을 수 없으니까 건너뛰기.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이미지는 보이는데, 이제 앞에서 갖고 있었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미지는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 요거를 못 찾겠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에러를 갖고, 저 에러는, 이게 보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저 에러를 갖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원본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냐를 결정하는 게 이제 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져오기라는 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에다가 저렇게 부품들을 갖다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럼 저거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파생. 그렇죠. 파생이 뭐예요? 파생할 때 이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A 부품, B 부품을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얘를 이제 가져오기를 파생처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도 링크, B도 링크. 링크 구조로 갖고 오면 파생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처럼 쓸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생 개념을 사용을 할 때는 가져오기를 잘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가져오기는 사용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사용 잘 안 한다.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난 파생으로 갖고 오는 게 좋아, 아니면 가져오기로 갖고 오는 게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죠. 단지 이제 파생으로 갖고 오려면 뭘 해야 돼요? 무조건 IPT로 만드셔야 됩니다. 확정자를 IPT로 변화를 한 다음에 파생으로 갖고 와야겠죠. 근데 얘는 그냥 스텝 파일 그 자체를 갖고 와서 파생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쪽에서는 가져오기가 좀 더 활용하기 좀 편하다. 파생의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두 개의 부품을 조합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저쪽이 더 사용하기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생을 더 많이 쓰는 이유는 뭘까요? 모델링 데이터가 다른 데서 넘어온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 인벤토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넘어오는 거니까 웬만하면 파생으로 하겠죠. 가져오기를. 어쨌든 이 부품 내에,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 내에 이제 내가 어떤 외부에 있는 공용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공용 포맷으로 돼 있는 애들은 어떻게 갖고 오느냐? 이런 식으로 가져오기 파일, 그러니까 제가 컨트롤 N 해가지고 스탠다드 IPT에서 작성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고 오느냐? 여기서 이제 가져오기 눌러서 갖고 오느냐? 일반적으로 공용 포맷을 열 때는 그렇게 열지는 않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지금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부품을 요 하나의 파일에 합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열 수는 있는데 이렇게는 일반적으로 안 하고 일반적으로 그럼 나는 그냥 상대방이 공용 포맷으로 보내줬어. 나랑 소프트웨어가 달라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열까 하면은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컨트롤 O. 우리 오픈할 때 컨트롤 O 하잖아요. 그냥 이걸로 열어요. 이걸로. 자, 이걸로 열고 지금 보면 공용 부품 쪽에 보면 여기서 파일이 안 보이네 라고 하는데 파일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서 그냥 전체 파일, 모든 파일 이렇게 딱 눌러줘요. 그러면 스텝 파일들이 보이죠. 컨트롤 O 한 다음에 그냥 스텝 파일 보이게 이렇게 확장자만 모든 파일을 바꿔줘요. 바꿔주고 STP 있네. 그러면 베어링 하우징 여기 있네요. 베어링 하우징. 베블기우 구동 구동 열었으니까 이번엔 종동 열을까요? 종동 있네. 그래서 종동을 딱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열기를 눌러요. 그러면 가져오기 안 했는데 아까랑 똑같은 거 나오죠. 아까랑 똑같은 창 나와요. 나와서 여기서 내가 이걸 참조로 열 거야? 이거 선택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모양을 할 거야? 솔리드 뭐 갖고 올 거야? 데이터 이런 거 추가해서 갖고 올 거야? 해줄 수 있죠. 해줄 수 있어요. 똑같이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밀리미터 단위도 바꿀 수 있네. 단위까지 바꾸면서 아까는 단위 못 바꿨잖아요. 왜냐면 파일이 이미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파일이 뭘로? 밀리미터로 열려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단위 못 바꾸고 지금 여는 거잖아요. 열면서 이 파일의 단위는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복합 있고 이제 파일 이름에다가 내가 머릿말을 추가할 거야, 꼬릿말을 추가할 거야. 그 다음에 출력 위치도 뭐 이렇게 정할 수 있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지금 선택이 있는데 뭐 선택은 이제 여기서 내가 골라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없죠. 아마 이제 저게 멀티바디 모델링 돼 있는 거나 그런 것들은 골라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건 갖고 오고 요건 안 갖고 와. 이렇게 골라줄 수 있을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파일은 아니니까 여기서 확인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갖고 와요. 거의 대부분 이제 하나의 부품을 IPT 파일을 변화를 할 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갖고 오죠.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용 포맷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인벤터에서 문제를 작성한 걸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매뉴팩처링 2급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용 부품인데 그럼 이 출제자도 인벤터에서 이거를 작성을 했을 거라고. 근데도 뭐예요? 인벤터에서 내가 공용품 배수로 내보냈어도 뭐는 작업 피처는 내보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냥 형상 정보만 내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 이게 저장할 거면 이제 컨트롤 S 눌러가 저장하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매뉴팩처링 2급 관련해서 저장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장을 다루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X 닫을게요. 아니요. 얘는 닫고 하나 더 열고. 뭘 열 거냐면 이번에는 이제 인벤터에서 작업한 파일을 하나 열게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아무거나 여셔도 돼요. 자, 컨트롤 O.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게 아니라 요 앞으로 가서 여기서 솔리드 모델링 예제 5-4 어제 썼던 거 지난 영상에 썼던 거 이거 열게요. 이거 열게요. 자, 홈 버튼 눌러서 이렇게 딱 넣고 그 다음에 얘는 닫을게요. 얘는 닫고. 자, 이제 얘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얘를 공용 포맷으로 내보내자. 우리가 이제 공용 포맷에서 저장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저장을 할 거죠, 공용 포맷으로.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 S 누르면 그냥 저장될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이제 여기서 파일 눌러가지고, 예, 이렇게 띄우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딱 눌러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확장자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다른 포맷으로 바꿀 거니까 여기를 딱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하면은 IPT밖에 안 떠. 그러니까 인벤터는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인벤터 쓰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인벤터에서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든 그냥 덮어 씌워서 저장을 하든 네가 저장을 할 때는 너 지금 인벤터 부품 파일이잖아. 인벤터로 저장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포맷으로 저장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나 지금 외주 업체한테 그리고 MFG 시험 출제한 사람도 똑같을 거 아니야. 인벤터로 작업했는데 지금 공용 포맷으로 내보내야 돼. 안 그러면은 낮은 버전 쓰고 있는 학원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내보내기 중에 보면, CAD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3D CAD를 쓰는 사람은 무조건 할 줄 알아요. 그냥 인벤터 파일 외주업체한테 딱 던져놓고, 야,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럴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갑이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갑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을이야.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인벤터에 작업했어. 그리고는 우리 상의한테 딱 우리 갑한테 딱 도면을 보냈는데, 갑은 솔리드웍스 쓰고 있어. 근데 우리 인벤터 파일을 그냥 보냈어. 야, 우리 솔리드웍스 써서 못 읽어. 그러면은, 갑한테 그럴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변환해가지고 해요. 이럴 거예요? 이렇게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파일 변환할 줄 알아야 돼. 변환해서 공용 포맷으로 보낼 줄 알아야 돼. 아, 솔리드웍스 쓰세요? 그러면은 솔리드웍스 파일은 못 줘요. 못 준다고 얘기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인벤터 쓰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파일은 못 드리고요. 대신에 스텝 파일 공용 포맷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CAD 형식을 딱 눌러요. CAD 형식을 딱 누르고 이제 여기를 딱 눌러보면 이제 여러 가지 포맷이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오픈 컨트롤 OS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포맷이 나오고 거기서 안 보였던 포맷도 보입니다. 카티아도 보이네요. 카티아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써있죠. V5. V5에 카티아 포맷으로 내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제가 IGS 파일 여기 있네요. IGS 파일로 내보낼 수 있죠. 공용 포맷으로 많이 써요. IGS 파일로도 내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파라솔리드도 이제 공용 포맷이라고 보면 되고 OBJ도 공용 포맷이라고 보면 되고 공용 포맷도 형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가 있죠. 프로이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OIF 있고, 그 다음에 내보낼 수 있는 포맷 더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거 밑으로도 쭉 보면은 스텝이 안 보였었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스텝 파일도 있죠. 스텝 파일도 존재를 하고. 그렇죠? 여기 이제 상당히 다양한 포맷이 있는데. 뭐, 난 카티아 쓰는 업체한테 보낼 거라서 카티아 PAT.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증말하지 마세요. 이건 증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 카티아로 저장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카티아 쓰는 업체, 상위 업체한테,
저희 카티아로 저장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하고 이거 눌러가지고 저장해서 보내주지 마세요. 이러다가 뭐 거기 보낸 파일에 문제 생기면 뭐 대처 없습니다. 안 읽힌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카티아 파일 드릴 수 있어요? 요거 된다고. 프레이 파일을 보내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용 포맷 보낼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IGES 하시던가 아니면 스텝 하시던가요. 요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자, 이제 OBJ 같은 경우는 좀 특이성 있는 게, 매터리얼, 색상 정보를 같이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3D 프린팅하고 색상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OBJ로 내보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써봤어요, OBJ는. 어차피 저는 이제 기계 쪽이다 보니까 색상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진 않으니까. 그렇고, IGES는 저는 그렇게 흔히 쓰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IGES면 IGES를 내보낼 수 있어요. 근데 요것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옵션을 좀 조정하셔야 돼요. 옵션 조정하면 이제 뭘로 내보낼 거냐, 솔리드냐, 곡면이냐, 와이어프레임으로 내보낼 거냐도 골라줄 수 있고, 곡면 유형은 어떤 식으로 143이다 아니면 144다 이렇게 정해줄 수 있고, 솔리드 면 유형은 넙스 아니면 저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확도 이런 것들도 정해줄 수 있는데, 이렇다.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 말고 스텝을 더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요렇게밖에 옵션이 안 되는데, 스텝은 옵션이 더 다양하고요. 스텝은 최근에 생긴 새로운 버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텝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스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스텝이 아니에요. 스텝도 버전이 있습니다. 공용 포맷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확장자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확장자는 STP, STEP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옵션을 눌러보시면 처음에 뭐가 있냐면 버전이 3가지가 있어요. 203.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203으로 해서 요거를 내보낼게요. 요걸 203으로. 요 버전을 바꿨어요. 아까보다 세세적인 거는 떨어지는데 버전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203. 그래서 확인. 버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텝이니까 요거를 05-1 이렇게 할게요. 다시 1로 첫 번째 거 이렇게 내보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파일 내보내기 헤드 형식, 그 다음에 요 스텝에서 옵션을 누를게요. 옵션 누르고 버전을 214로 할게요. 214. 242까지는 안 할게요. 242까지는. 확인.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2로 해서 저장. 이렇게 내보냈어요. 이렇게 내보내면 내보내져요. 스텝 파일로, STP 파일로. 그거는 아까 이제 다시 우리 열어보면 알겠죠. 보면 이제 컨트롤 O해서 열겠습니다. 컨트롤 O 해서 여기서 모든 파일 돼 있죠. 모든 파일에서 이제 STP 파일을 찾읍시다. 모델링 예제 05-1. 예, 그쵸? 다시 1 저장됐죠. STP로. 선택해서 열기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확인. 모형 변환으로 갈게요. 1번. 희한하다. 색상이 들어왔네. 같은 인벤터에서 해서 그런가? 희한하네. 지금 분명히 1번 열었죠? 1번 열었는데,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보여드리겠네? 같은 거에서 해서 그런가? 열기. 오고, 좀 희한한 건 얘가 색상이 열린다라는 거네요.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좀 실패가 되긴 했는데, 이게 버전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이걸 제가 굳이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색깔은 좀 흐리멍텅 물 빠진 것처럼 나오네. 네, 물 빠진 것처럼 나오는데, 어쨌든 둘 다 색상이 다 표현이 됐죠. 이게 이제, 대신에 요거는 표현 안 되죠. 데칼. 데칼 같은 경우는 표현 안 됩니다. 그냥
자체에 주어진 색상은 표현이 되는데 데칼은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보시면 재질도 GC250으로 나오고 재질도 GC250으로 나오고 재질까지 넘어오네. 자, 어찌됐든 다시 할게요. 이제 저 내보내기 파일 내보내기 헤드 형식. 자, 다시 스텝 옵션. 자, 제가 이제 처음에는 203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14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 24 요거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들의 차이가 뭐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3은 색상 정보는 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색상. 이건 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색상이 넘어왔어요. 네, 넘어왔는데 저게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뭐가 달라진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214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재질하고 원래 이제 203은 초창기의 공용 포맷이기 때문에 형상만 넘어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형상만 넘어간다. 근데 지금 203 버전의 개념이 좀 바뀐 건지는 모르겠어요.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3은 처음에 형상 데이터만 넘어가고 색상이 안 넘어가고 전부 다 회색으로 이렇게 딱 열려요. 색상 정보 아무것도 생긴 모양만. 그리고 제가 이거 열었을 때 재질도 읽혔잖아요. 재질도 안 넘어와요. 이 원본의 재질이 GC250이 돼 있어도 그게 안 넘어간다고요. 원래는. 근데 그게 넘어가는 게 뭐였냐면 214가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재질하고 색상 들어갑니다. 이게 된 거예요. 색상 갑니다. 갈 수 있어요. 가 된 거고 그 다음에 242가 뭐냐면 242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이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는데 242가 뭐냐면 조립했을 때 조립 조건 즉 구속 조건 이게 같이 넘어간다. 원점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242는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 있는 3D CAD에서 열면 이상현상 발생해요. 그러니까 제가 인벤터에서 발견한 현상은 옛날 버전 인벤터에서 저걸 열면은 같은 모델링 데이터가 형상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가 하나 파일에 두 개가 들어가 있다든가 막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포맷이 242이기는 한데 242는 별로 안 좋고요. 내가 이제 준 재질이라든가 그런 정보까지 다 넘기고 싶다 그러면 저 중간 포맷인 214를 선택을 하세요. 242는 좀 앞으로 시간이 좀 흘러서 242가 보편화가 돼야 돼요. 보편화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캐드를 다 업데이트를 해서 모든 업종들 캐드를 다 업데이트를 해서 전부 다 242 대응이 가능한 캐드 버전으로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판단되는 시기가 되면 그때 242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텝 파일 가지고 내보내기를 할 때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공용 포맷은 스텝 파일이라고 그냥 생각 없이 내보내는 게 아니라 스텝 파일도 버전이 있으니까 내가 203으로 할 거야, 214로 할 거야, 242로 할 거야 이런 것도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사용하기 좋은 건 242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저 색상 정보랑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 기밀 정보라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203을 써야 되는데 인벤터끼리 쓸 때 203이 저게 안 되네. 원래 옛날에 그렇게 썼거든요. 옛날에 색상 정보랑 이런 거 넘기기 싫은데 이럴 때 저 203을 썼었는데 지금 왜 저러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저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이제 214로 세팅을 해놓고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214로 스텝을 저장을 할 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내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보내기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확장자만 맞추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옵션 가셔서 내가 이제 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내보낼지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학원 강사님들이 안 가르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확장자, 그러니까 공용 포맷으로 저장해서 내보내는 방법 자체를 알려주시는 강사님들은 저는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이게 자격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통해서 3D CAD를 쓰는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공용 포맷에 대한 얘기를 아예 수업할 때 꺼내지 않는다면 그 강사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는 강사님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3D CAD 사용하는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도 무조건 다뤄야 돼요. 공용 포맷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알고 써야 된다.
이제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배운 것도 없고 저게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지루한 내용이고, 저기 지 사설만 떨고 있네? 지가 알고 있는 뭐 그냥 역사라든가 뭐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제가 다룬 내용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3D CAD로 내가 계속적으로 작업을 한다, 어떤 작업을 하고, 그다음 남들하고 협력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저 파일 포맷에 대한 내용 제가 이번 영상에서 뭐 짧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짧게 알고 끝나는 것보다 여러분들 확장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학습을 하세요. 다양한 확장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